아니, 한국인들이 똑똑한 건 알았는데 이 정도예요? 한국인들은 진짜 머리가 좋아도 이런 분야에까지 좋을 수 있는 건가요?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에서 한국인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소 흥분한 듯한 표정과 과장된 액션으로 한 외국인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어쩔 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본인의 핸드폰만 가리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핸드폰을 켜고 촬영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그 순간 한국인 남성들이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핸드폰을 가리키면서 무언가를 말합니다. 이들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경영대학을 다니고 있는 알렉스입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닌데요. 그래도 그냥 친구들을 따라서 적당히 공부를 해서 뉴햄프셔 대학에 입학했어요. 가깝고 그나마 돈이 가장 덜 드는 대학이었어요. 대학에 가지 않을까도 고민했는데 부모님은 그래도 대학에 가는 게 어떠냐고 권하셨고 그 정도의 돈은 대줄 수 있다고 하시는 입장이었어요. 그냥 저는 4년간의 유예기간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대학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학년 때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거든요. 저는 미국 사람답게 먹을 걸 엄청나게 좋아하는데요. 햄버거, 피자 같은 미국 음식도 좋아하지만 저는 아시아 음식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마라탕 같은 중국 음식도 잘 먹고 우동 같은 일본 음식도 잘 먹는 편입니다. 한국 음식은 라면을 가장 많이 먹어요. 처음에는 이런 음식들을 접해보지 못했는데요. 대학에서 한국 친구를 사귀게 되면서 이 음식들을 접하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한국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런데 친구 민현이랑 친해지게 되면서 민현이 옆에서 자꾸 얘가 먹는 것들을 따라했는데요. 이 한국 음식들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가장 재밌었던 건 브로콜리예요. 미국 애들은 브로콜리를 정말 싫어하는데요. 오죽하면 부모님들도 브로콜리가 몸에 좋다는 걸 알고 있지만 맛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는 일단 맛있는 척을 하고 먹이는 게 일상이에요. 미국에서 브로콜리는 아이들이 냅킨 밑에 숨겨두는 무서운 채소거든요. 하지만 민현이는 브로콜리를 식단의 일부로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마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건강을 생각해도 저걸 자진해서 먹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저는 대학에 오고 나서도 브로콜리를 자진해서는 안 먹거든요. 저는 그래서 민현이가 다이어트 한다고 도시락을 싸와서 브로콜리를 먹고 있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민현이한테 엄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민현이가 왜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너 브로콜리 먹고 있잖아. 라고 했더니 민현이가 브로콜리가 뭐?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거 맛없어서 어떻게 먹냐 했더니 민현이는 적당히 먹을 만한데 하더라고요. 너도 먹어볼래? 이거 초장에 찍어 먹어. 라고 하면서 빨간 소스를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저도 한번 찍어 먹어봤어요. 하지만 얘가 저에게 브로콜리를 먹이려고 장난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명한 초록색 꽃잎을 새빨간 소스에 찍어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조합은 예상치 못한 즐거움이었어요. 매콤하고 달콤하며 약간 톡 쏘는 맛이 나는 초장이 브로콜리를 완전히 새로운 맛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소스의 매운맛과 단맛이 브로콜리의 신선하고 흙냄새가 나는 맛을 보완하여 입안에서 풍미의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한 입 먹을 때마다 소스의 양을 조절하며 더 많은 양을 먹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브로콜리를 자진해서 먹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다 먹고 말했어요. 미국 애들이 브로콜리를 싫어하는 이유는 초장이 없어서다. 하지만 충격은 브로콜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식품으로만 생각했던 스팸을 군침이 돌 정도로 구워 양념해 먹었습니다. 미국에서 스팸은 종종 저렴한 가격에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통조림이에요. 아마 손님한테 스팸을 구워주면 예의 없는 사람이라고 욕을 먹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스팸이 즐거운 별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나른한 오후에 민현이와 저는 민현이네 기숙사에서 소박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민현은 스팸과 밥으로 간단하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걔는 웃었어요. 야, 미국에서는 스팸 너무 싸서 좋다라고 하면서요. 처음에는 그 아이디어에 당황했죠. 얘가 진심으로 스팸을 맛있게 먹겠다는 건가? 저는 순간적으로 민현이가 요즘 지갑 사정이 많이 안 좋나 생각했어요. 스팸이 어떻게 특별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민현이가 요리를 시작하자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얘는 이걸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적당히 굽기 시작하더라고요. 민현 씨는 스팸을 완벽하고 고르게 썰어서 팬에 노릇노릇하고 가장자리가 익었어요. 팬에서 그럴듯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스팸에 대한 의심이 너무 커서 다른 거 먹을 건 없냐라고 물었어요. 민현이는 시리얼 적당히 먹던가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밥을 데웠어요. 엄청나게 맛있게 먹더라고요. 저는 또 흥미가 생겨서 한 입만 달라고 했어요. 민현이는 소리 지르더라고요. 아, 맨날 한 입만 달래. 그런 다음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 위에 스팸을 얹어 제공했는데 푹신푹신하고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마자 저는 맛에 좋아해 깜짝 놀랐습니다. 스팸의 짭조름하고 고소한 맛이 밥의 은은하고 부드러운 풍미를 완벽하게 보완해줬어요. 스팸 가장자리의 바삭한 식감이 밥의 부드러움과 아름다운 대조를 이루며 기분 좋은 감각적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저에게는 경이로움의 순간이었습니다. 소박한 재료로 만든 이 간단한 요리에는 풍미와 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음식에 담긴 단순함의 힘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제가 스팸을 구워 먹는 걸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걸 왜 먹냐고 하면서요.
저는 한 번만 드셔보라고 했는데 부모님도 요즘 스팸을 밥이랑 같이 드세요. 한국에서는 음식이 항상 정교하거나 이국적이어야만 맛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한 음식이 가장 큰 위로와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닭볶음면도 있었어요. 미국에서 국수는 이탈리아 파스타나 중국식 테이크아웃 음식이었습니다. 처음에 이게 미국에서 유행했을 때는 유튜브 하는 애들만 먹는 음식이었는데요. 매운맛에 도전을 하는 음식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게 재밌는 게 처음 먹을 때는 다시는 안 먹겠다고 선언하는 음식이거든요. 나중에 자꾸 생각이 나요. 매운 걸 알면서도 자꾸 먹게 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민현이는 천재예요. 걔는 먹는 데에 진짜 진심이었어요. 어떻게든 더 맛있게 먹는 법을 생각해내서 먹더라고요. 또 기숙사에서 게임을 하고 같이 누워 있었는데요. 얘가 갑자기 불닭이 먹고 싶다고 하면서 컵라면을 꺼내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밥도 데웠어요. 그리고 서랍장에 가득한 음식들 중에 김을 꺼내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진짜 밥 없으면 안 되나 봐요. 면을 같이 먹는데도 꼭 밥을 같이 먹더라고요. 밥을 김이랑 미친 듯이 섞기 시작하더니 동글동글하게 뭉쳤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너 또 한 입 달라고 할 거지. 저는 당연히 달라고 할 생각이었어요. 제가 먹는 것 중에 맛없는 건 없었거든요. 불닭볶음면 냄새는 말해서 뭐 하겠어요. 불닭볶음면을 한 입 먹고 주먹밥을 한 입 먹는 건 완벽한 조합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와 맨날 음식을 같이 먹던 민현이가 방학 때 한국에 간다는 거예요. 저는 당장 얘를 따라가야겠다고 생각했죠. 직접 한국에 가면 더 맛있는 것들을 먹을 수 있잖아요. 사실 여행을 시작하기 전까지 너무 바빠서 아무것도 준비할 수도 없었어요. 학교를 다니느라 바빴거든요. 그래도 민현이만 믿고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울에 오자마자 저는 먹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미국인이 부대찌개를 먹는 영상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도 스팸이 들어가 있었어요. 국물에 들어간 스팸이라니 정말 최악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궁금했어요. 쌀쌀한 어느 날 저녁, 저는 민현이한테 먼저 부대찌개를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민현이가 수저를 주면서 설명해 주더라고요. 부대찌개가 식량이 부족했던 한국전쟁 때 생겨난 음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군 기지에서 남은 스팸, 소시지 등 가공식품을 김치와 고추장 등 한국 전통 재료와 섞어 찌개를 만들었다고요. 미국이랑 관련 있는 음식인데 한국 사람들만 먹는다면서 웃었어요. 부대찌개로 유명한 작고 아늑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우리 테이블에서 찌개가 준비되는 동안 저는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동서양의 재료가 섞인 찌개는 묘한 조합처럼 보였습니다. 김치, 스팸 조각, 소시지, 두부, 라면, 채소 등이 얼큰하고 고소한 육수에 함께 끓고 있었습니다. 냄비 안에 온갖 것들이 다 있었어요. 스튜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자 그 향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다가 첫 숟가락을 떠먹었습니다. 맛은 놀라울 정도로 좋았습니다. 얼큰한 국물에 스팸과 소시지의 짭조름하고 고소한 맛이 더해져 깊은 풍미가 느껴졌습니다. 김치가 톡 쏘는 맛을 더해 다른 재료의 풍성한 맛과 균형을 맞췄습니다. 이 모든 풍미를 흡수하는 라면 면발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부대찌개를 먹는 것은 저에게 감동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저 진짜 한국에서 살고 싶었어요. 한국은 진짜 천재들만 있는 것 같다. 민현이는 한국에는 박사들만 있다고 했어요. 쩝쩝 박사요. 저희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민현이는 제 덕분에 미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다고 고맙다고 했어요. 그날부터 부대찌개는 제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주가 나왔습니다. 투명한 소주를 작은 잔에 따라주며 민현이 한국식 건배 에티켓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잔을 들고 건배를 외치며 한 모금 마셨는데요. 저는 사실 미국에서도 소주를 먹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너무 쓰다고만 생각했는데 부대찌개랑 먹으니까 기가 막혔어요. 소주는 부드럽고 깔끔한 맛에 따뜻한 느낌까지 더해져 부대찌개의 매콤하고 고소한 맛과 잘 어울렸습니다. 부대찌개를 한 숟갈 떠서 소주를 한 모금 마실 때마다 기분 좋은 취하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취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도 신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취하면 집에 어떻게 가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민현이가 그런 거 걱정할 거면 서울 오라는 말도 안 했다고 했어요. 한국에는 막차가 12시까지 있대요. 심지어 올빼미 버스라고 새벽 3시에 운영하는 버스도 있었어요. 인프라가 왜 이렇게 뛰어난 나라죠? 활기찬 서울의 거리와 맛을 탐험하며 신나게 하루를 보낸 후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막차를 타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밤에 도시는 네온사인과 야행성 활동으로 시끌벅적한 또 다른 세계였지만 시간이 늦어질수록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지하철에 내려서면서 저는 위에 분주하고 혼란스러운 거리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효율적이고 깔끔한 역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디지털 전광판에는 도착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고 막차를 놓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열차에 탑승하여 저와 같은 심야 통근자 몇 명 사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열차가 정거장에 가까워지자 하루를 잘 보낸 것 같은 만족감과 피할 수 없는 피곤함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조용한 플랫폼에 들어서자 이곳과 깊은 유대감을 느꼈고 나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하철 밖으로 나오니까 겨울이라 너무 추웠지만 술이 깨는 느낌이 들었어요.
민현이네 아파트에 들어서자마자 따뜻한 온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밖에 쌀쌀한 밤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민현이 저를 집 안으로 들이면서 신발을 벗으라고 소리질렀어요. 저는 취해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실내의 안락함은 압도적이었고 저는 본능적으로 바닥에 누울 자리를 찾았습니다. 바닥은 의외로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민현이는 제 정신이 흐릿한 틈을 타 한국의 전통 온돌 난방 시스템인 온돌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위에 누우니 온돌의 부드러운 온기가 온몸으로 스며들어 차가워진 뼈를 진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켜 주었습니다. 아래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온몸을 따뜻하게 감싸는 듯한 느낌은 낯설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분 좋은 느낌이었어요. 씻고 자라는 소리가 들렸지만 눈이 감겼어요. 약간 취한 상태에서는 이 온기가 더욱 증폭되어 행복한 경험으로 바뀌었습니다. 온돌은 부드러운 포옹처럼 느껴졌고 저를 편안하게 안아주는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기능성과 편안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이 난방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국 주택의 사려 깊고 효율적인 설계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즐거운 경험 중 하나는 치맥이에요. 단순하지만 깊은 인상을 남긴 이 요리의 발견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때 저희 진로를 정했어요. 미국에서 식당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치킨과 맥주요. KFC가 아니라 진짜 치킨 말이에요. 양념치킨, 간장치킨, 마늘치킨 같은 다양한 치킨을 파는 식당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강력한 맛이었습니다. 서울의 선선한 금요일 저녁, 민현이가 전형적인 한국 음식을 먹으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치맥으로 유명한 활기찬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안은 친구들과 가족 단위로 모여 식사를 즐기며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로 가득 차 활기가 넘쳤습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튀긴 달고기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바삭한 프라이드 치킨 한 접시와 시원한 맥주 2잔을 주문했습니다. 호기심은 있었지만 이 조합에 대한 과대 광고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고향에서 프라이드 치킨은 그저 패스트푸드 중 하나였고 맥주는 그냥 맥주였으니까요. 하지만 치킨이 뜨끈뜨끈하고 노릇노릇하게 구워져 나오자마자 저는 이것이 평범한 프라이드 치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껍질은 완벽하게 바삭하고 속살은 부드럽고 육즙이 풍부했습니다.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바삭바삭한 식감과 함께 풍미가 폭발했습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프라이드 치킨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치킨을 한 입 먹은 후 시원한 맥주를 한 모금 마셨을 때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깔끔하고 상쾌한 맥주는 치킨의 진하고 고소한 풍미를 완벽하게 보완해 주었습니다. 천생연분이 따로 없었어요. 이 두 가지의 조합은 그야말로 절묘한 맛의 균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에서 치맥이 왜 그렇게 사랑받는지 이해했습니다. 단순히 맛 때문만이 아니라 치맥이 주는 즐거움과 동료애 때문이었습니다. 치맥을 먹는 것은 제가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활동 중 하나가 되었고 친구들과 소통하고 현지 문화에 몰입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부터 잊을 수 없는 맛과 경험으로 머릿속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저는 바로 휴학을 했어요. 저는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꿀 결심을 하게 되었고 바로 이곳 미국에서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 레스토랑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것은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의 감칠맛이었습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적 충격이었죠. 그 여정은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채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음식 문화를 고향에 가져온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지만 막상 창업을 시작하니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레스토랑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을 조사하고 계획하고 배우기 위해 수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창업의 핵심은 바삭하고 육즙이 풍부하며 풍미가 넘치는 치킨 양념이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저를 사로잡았던 완벽한 바삭함과 독특한 향신료의 조합을 재현하기 위해 주방에서 레시피를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황금빛 갈색 크러스트와 부드러운 고기, 달콤하고 톡 쏘는 맛부터 불처럼 매운 맛까지 다양한 소스가 기억에 남았죠.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느낄 때까지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섞고 맛보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죠. 민현이도 많이 도와줬어요. 저는 같이 창업을 하자고 했죠. 민현이는 고민하는 듯 했지만 비자 문제가 해결되면 같이 하자고 했어요. 오픈일이 다가오자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음식뿐 아니라 한국의 정서를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 사업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북적이는 서울의 거리, 치맥 테이블에 둘러앉은 사람들의 웃음과 수다를 떠올리며 제 레스토랑에도 그런 즐거움과 정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문을 열던 날은 꿈이 이루어진 날이었습니다. 첫 손님이 갓 튀겨낸 치킨의 향기와 제가 좋아하던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공간의 따뜻함을 느끼며 들어섰을 때 저는 성취감과 설렘을 느꼈습니다. 아직 오픈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벌써 슬금슬금 입소문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일 재료가 동인하거든요. 저희 식당에서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트와이스 노래가 매일 나오고 있어요. 저희 동네에서 대박나는 식당 사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